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민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146억 7,100만 원 대비 0.34% 감소한 1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 예산의 52%인 75억 5,800만 원이고 시비는 48%인 70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36억 8,884만 원으로 전년도 41억 5,626만 원 대비 4억 6,74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사업 지원 및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3억 6,990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1억 1,21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2억 1,4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1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국가암 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5,6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등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51억 7,514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5,195만 원 대비 6억 2,31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방역소독약품, 국가결핵약품 등 국가결핵사업 등 감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49억 1,084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등 응급의료 및 의학업소 추진을 위해 2,370만 원,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1억 2,24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개 사업 50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53억 1,2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3억 3,50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및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5천만 원, 모자보건 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억 7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위해 17억 9,700만 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및 구강보건 사업의 운영 등 계속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2억 6,5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7억 2,763만 원으로 전년도 6억 5,099만 원 대비 7,66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위한 600만 원,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 등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1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급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을 위해 1,12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위해 6억 3천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검사 키트 구입, 불법 영업, 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등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을 위해 6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유통식품 수거비, 허위 과대 광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등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1,355만 원, 음식문화 특화거리 간판 철거를 위해 2,200만 원, 효율적인 위생사업의 운영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운영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전체 소장님이야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거 대단히 고맙고 지금 또 오늘부터 9시, 12시까지 근무 연장이라고 하는데 몸 잘 챙기시면서 근무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574쪽 보시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는 40쪽입니다. 재활 물리치료센터 운영 1억 3천에 관한 신규 사업이죠. 네. 거기 보면 자산 취득비에 보면 재활 운동장비 구입, 그다음에 냉장고 구입, 텔레비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은 이렇게 꼭 필요한가요? 혹시? 네, 아무래도 여기 이제 공영 방송도 있고 또 교육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TV가 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실시간 TV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TV 역할이 아니라 이제 네. 교육용 동영상 그럼 방송 멀티 뭐 역할을 이런 데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가 빠져 있는데 물리치료센터에 청정기는 없나요?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임차로 해서요. 네. 어, 그러니까 렌탈로 사용하고 하신다는 있- 거죠. 예, 사용하고 공기청정기 및 뭐 정수기 이런 거를 렌탈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어디에 녹아져 있습니다. 있나요? 그런 비용은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까? 네. 소모품비로 들어 있나요? 운영비? 소모품비는 장비를 사는 것이고요. 네. 운영비. 지수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 갖고 8달 그게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5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네. 일반 운영비에 재활 물리치료센터 운영 임차 대금이라고 나와 네. 있는 게 있습니다. 45만 원. 예. 이제 8개월 세웠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정수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예, 소모품비는 그런 거 10만 다 원이고 여기 임차 대금 및 운영비에 45만 원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공기청정기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보시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 사용 설명서는 64쪽입니다. 지금 3억 2천, 4,800이 증감됐죠? 감했죠? 3억 2천 맞나요? 페이지 579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네네. 4,800만 원이 감해져 있는. 네? 4,8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감하, 됐고요. 감했다고 4,800이 네네. 감해졌다고요. 예.
지금 인원은 16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200만 원씩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16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게 158명 지급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160명으로 개정이 된 거죠. 그럼 2명 증액을 했나요? 이게 예상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네. 퇴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이 늘려져 있습니다. 160명 안에 기존, 신규, 전입, 전출, 퇴록 이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각 인원이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존 몇 명, 신규 몇 명, 전입 몇 명인지 좀 파악을 좀 해보게. 답변 가능한가요? 저 보훈행정과장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위탁으로다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거를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160명이라는 그 인원은 저희가 예상 인원입니다. 현재는 그것보다 더 작은 인원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서 160명으로다가 세워놓은 거라서. 그러면 넉넉히 네. 세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간 희귀 질환자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보시겠습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검진비를 이제 예탁을 했다라 그랬어요. 네. 지금 저희 일반인들은 대개 건강보험에서 종합검진 받으세요, 암검사 받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시에서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건가요? 네, 암 검진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네요. 양주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 일반인들 모르고 있어요. 각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우리 양주시가 이러한 검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이랑 그런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양주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 환자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에도 이제 지금 100만 원 310건으로 3억 1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2월분부터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예, 암 환자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지원이 좀 부족하게 돼서요. 네. 미지원하고 있었는데 네. 내년도에 예산이 좀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요. 예, 예. 내년도에 올해 암 환자비 지급하신 분들을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페이지 580쪽입니다. 여기 정신건강 심의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해갖고 4명이 잡혀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 위원들인데요. 네네. 정신과 전문의들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네.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오셔서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느라고 네.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년 심의를 서면 심사로 대체를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면 심사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또 정신적인 뭐 이런 대면 심사 이 심사 절차가요. 네. 병원에서 지금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지를 보내줍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 기록지를 전부 의사의 의견을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퇴원을 시켜야 될 사람과 또 계속 재입원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 차트를 첨부하나요? 그러면? 네네. 아, 그걸로 판단을 한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아는데 지금 기초자가 들어갔어요. 이거 뭐 다르나요? 아, 기초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네.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자치단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표시하기 위해서 기초자가 붙어서 아, 기초는 예, 그냥 시군을 명칭. 얘기하는 아, 겁니다. 알아보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네. 알아보기 쉽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봐도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있어서 지금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거 뭐 이런 신청이라든가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방법은 어떤 걸 예, 예. 이 선정하는? 센터 지금 하는데 네.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는 저기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스로 거의 뭐 자발적으로 찾아오나요? 아니면은 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예. 해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 아무래도 이게 질환이 좀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많이 음성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이나 성인이나 그 우리 복지센터하고 또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무슨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나 무암동물보험센터 이런 또 정신의료기관 이런 그러니까는 데하고 연계해서 예. 퇴원하는 환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각종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랑 연계를 한다라는 네. 거죠. 예,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관내가 갖고 있는 센터들이랑 연계를 해서 많은 정보를 훨씬 신속하게 또 간략하게 더 모든 것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도 줄여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81쪽 보시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조기 발견하여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시 뭐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 데 연결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국비 매칭 사업이 지금 50대 50인가요, 지금? 네, 50대 50입니다. 아, 그러면 비용 추계가 지금 적절한가 그것도 걱정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점에 다다른 그러한 상황인데 2021년에는 예상을 지금 몇 건으로 했냐면 3,500건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2,423건이었어요. 네. 예상은 하나 이게 더 이상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아,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심신이 지쳐 있어서 많이 심리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아동 청소년 이외에 또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서요. 그쪽에 예산이 또 추가로 국비로 내려와서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500건이라 하면 암만 상담사나 이렇게 치료사들이 접근을 한다 해도 1대1로 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집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도 어떤 접근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회복하고 어찌됐든 양주 시민으로서 정말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81쪽
생명사랑 전담 인력 배치에 따라서죠. 자, 그러면 이게 도비 10이 30대 70이에요. 네네. 12가 훨씬 많네요. 예. 아, 이 생명사랑이라 하면 사업에 따른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양주시 자살률이 지금 몇 프로인가요? 저희 조금 늘었는데요. 네. 2018년도에 63명이었는데 네. 2019년도가 73명이 나왔습니다. 73명. 20년도 지금 현재는요? 20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나왔어요. 저희가 2019년도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으로 볼 때는 어디가 맞나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한 42% 정도 돼서요. 노인 쪽이 좀 맞나요? 높은 편입니다. 예. 네. 노인 자살률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더 다 그렇다고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이들도 역시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서 자살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 아동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사란 이 사업에 꼭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들어 있는지 궁금한데 들어 있나요? 네, 자아 존중감 교육은 필수로 네. 다 각 프로그램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예, 필수로 들어와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살 예방, 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비 뭐 12에서 50대 50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매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12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맥락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라면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감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581쪽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노인 자살 예방 사업. 지금 추진 현황은 101명으로 잡고 결국은 2020년도에는 노인 우울증 검사를 많이 하셨네요. 예. 거기서 선별 검사에서 이렇게 추진 계획은 21년도에는 100명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보시겠습니다. 생물 테러 대응 초등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지금 생물 테러 이거는 지금 조금 생소하긴 한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물 테러 초중 대응 사업은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앙하고 지방 간의 재난 안전 관리 역할이 조금 되어 있나요? 뭐 좀 명확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홍보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현수막 들어가 있고 대응 물품 구입 들어가고 있고 이런데 여기 교육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아니고요. 실전에서 저희 담당자들 생물 테러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소방 공무원들하고 생물 테러가 생겼을 때 실전 상황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훈련. 그러면 재난 관리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다 남겨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방역 정보 시스템 표준화에 따른 정보 공유 확대화, 그다음에 명확한 재난 현장 지휘 체계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 생물 테러 초등 대응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8쪽에 보면 국가 결핵 예방 관리하고
한센병 관리,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핵 관리는 저희가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많이 가서 결핵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발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하여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또 등록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검사를 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하면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서 오면은 저희가 치료비 지원해주고 정기적으로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한센병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에이즈는 한 46명 되고요. 36이요? 46명. 46명. 정도 한센병은요? 되고요. 한센은 제가 통계를 한센은 남아 계신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몇 번? 40명이요. 40명. 결핵은요? 확실한 인원 대충 보통 평균 없어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환자 등록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명. 연간. 네, 100명. 네. 계속 100명 플러스 알파겠네요. 네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원 의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소장님. 재활물리센터 운영. 개소식이 있네요. 네네. 800만 원. 네. 뭐 하는데 800만 원씩 들어가죠? 글쎄 개소식 계획은 아직 잡지를 않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이 예산에 800만 원을 세운 것은 예년에 동부나 서부를 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을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지금은 전 시국인 만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소장님. 네, 이거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 물품 취득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8개인데 이게 어떤 거죠? 가격이 다 똑같은가요? 어디? 8종인데 자산 물품 취득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예산이야. 재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재활센터에. 가격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활 장비 가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1,500만 원 8종에서 1억 2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통계를 좀 평균을 의문이라서. 내 가지고 다 평균을 다르다? 내서 1,500만 원이 작성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격기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그냥 1,500만 원 곱하기 8 1억 2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8종인데 똑같은 가격일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5페이지 은남지소 의료 서비스 확대 1억 5천 예산이 조금 1,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됐죠? 지금 은남보건지소의 의료 서비스는요. 기본 의료 진료를 제외하고 서비스는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방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있었잖아요. 은남지소에 그동안에 은남지소 사업 추진 쭉 하셨잖아, 그죠? 네. 그래서 사업이 어디까지 다 했냐고 다 했어요?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연초에는 저희가 보건소 전체가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니 연초에 좀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기 하반기 들어서 재활물리치료센터나 은남지소 개보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가 이제서 완료됐다 이거죠? 이 사업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또 설계를 이게 농특자금을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 빨리빨리 하셔야죠. 해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빨리 개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5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방역 소독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9,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58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방역 소독 사업이 있는데 방역 소독 사업이 585페이지 네 82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 사업비 보면은 네. 2억 3,500에서 전체 예산액이 현재 2억 3,500, 전년도 예산이 3억 2,900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방역 장비를 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올해 많이 해주셔서 방역 장비를 전부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그래서 그런 장비가 네. 빠지다 보니 약품비만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다.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염관리과 그 사업을 보니까 그 말라리아에 대한 그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양주시에 말라리아 뭐 이렇게 환자가 많이 있나요? 생기나요? 저희 감염병 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 한수 이북 쪽으로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를 한번 걸렸던 분들은 또 재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리아 사업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 말라리아가 안 나오도록 말라리아 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감염병을 대응을 하면서도 말라리아 환자는 군부대에서만 한 15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시민들 중에 있어요? 시민들은 2명 나왔습니다. 2명?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 사업,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말라리아 등 또 감염병 예방용 방역병품 구입 자금, 또 말라리아 등 그 군부대 내용이 있고, 또 공수병, 말라리아 공수병, 말라리아 홍보 관리 사업, 네. 말라리아 관련 사업이 7개나 돼요. 네, 말라리아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여름이 되면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그 코로나를 대응하면서도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을 놓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방이 이제 보건소는 항상 뭐 저 시민들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점인데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587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사업. 이 예산은 상당히 좀 증가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차량 구입비인가요? 저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사업이요. 예, 홍보 및 관리 사업 587페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코로나 진단 사업비하고요. 자가격리 물품 지원하는
네,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편성된 사업이다 이거죠. 네네. 하여튼 보건소 이제 사업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은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저 직원들이 늘 고생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그래도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 그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그 거주가 있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거 아까 은남지소 잠깐 본 의원이 뭐 지적했지만 그런 사업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뭐 사업한다고 뭐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진 중이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열심히 추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해서 여기도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그죠? 6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여기 구강보건도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하다가 구강보건센터가 되다 보니 예산이 좀 더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인건비도 네, 좀 늘고 그죠? 네네. 센터가 되다 보니 이제 기간제 차량도 뭐 구강버스 차량 구입 이것도 있네요. 차량 예, 자산 구강 치료 예, 구강센터에 차량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내구년한이 다 돼서 노후가 다 돼서. 노후돼서 또 이게 또 환자를 보러 다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좀 많고 보니까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이 2,300, 여기 4,000. 그러니까 요 차량 구입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가 증가가 된 거네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구강보건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 대응 지원 사업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또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들으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사업의 흐름이나 방향이 지금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감염병에 대응을 하다 보니 사업을 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들을 비대면 사업을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네네. 또 의원님들이 동부나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연구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코로나 시대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한 7개 분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러한 점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행정과라든지 간염병 관리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력 질주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인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간염병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이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바깥으로 못 나오고 네. 이럴 걸 대비해서 누구나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건강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또 건강관리를 개발해서 시행하고요. 또 걷기 좋은 길 뭐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하고 이거에 걷기 전자 지도 같은 걸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에 GPS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건강하게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도 사업을 좀 운영해 보려고 네, 계획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예. 네, 네.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그런 것도 본의원은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 방법은 뭐 물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SNS나 뭐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광역 버스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 사업을 접할 예. 수 있도록 버스 광고나 뭐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지금 양주시가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도시권역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그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SNS나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은 일부 젊은 세대입니다. 간염병 관리라는 간염병이나 이런 환경적인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50대 이후 60대들의 어떤 이런 그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을 많이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반 주택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장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에 오실 때마다 그 보건소에서 각 보건지소에서 오셔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듯이 좀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기존의 홍보 방법도 놓치지 않고 네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87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염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지금 그 본연이 질의를 했듯이 간염병 예방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10종을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뭘 구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감염병 홍보 물품에 이거 홍보 관리 물품으로 들어가서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지원 물품 같은 거 거기에도 우리 양주시 마크를 찍어서 홍보 같이 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넣고 그래서 감염병을 주의할 수 있도록 그게 이렇게 하는- 뭐냐고요? 그게 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 그게 물품이 뭐냐? 어떤 종류냐? 저희 감염병 홍보 물품 종류는 네. 주로 그 자가격리 물품이 뭐가 있죠? 과장님 답변하시죠. 네. 네, 감염병 네, 가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소독제 같은 거, 손소독제 작은 거나 네. 아니면 체온계나 이런 거, 그리고 뭐 물티슈나 이렇게 저희 지원자들한테 필요한 것들. 네, 네.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씩 해서 대략 한 10종을 구입한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네, 저희 10가지 종류를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입하겠다는 1,000만 겁니다. 원어치를 예, 예. 10종을 예, 10가지 종류를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네, 1,000만 네. 원짜리를 곱하기 10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책자에 좀 이렇게 표기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 1,000만 원 곱하기 10종 하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개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뜻인지 알고 이렇게 예. 많이 구입을 한 예산하고 맞지 않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9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하시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좀 표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하실 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책자에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가 34억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이런 34억이면 중기 지방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34억이면요. 90억이 넘으니까 반영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중기 지방 계획에. 아, 이게 매년 시행 사업이고 업종 예방 접종별로 다 예산이 따로따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어서 이걸 묶어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그렇고요. 예산 자체가 국비가 같이 묶어져서 내려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네, 따로따로 별도로 내려봤어요? 네네. 이게 다 사업 몫이 틀립니다. 몫이 틀려서 네,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 책자에 내려오는 시기도 틀립니다. 네, 어쨌든 부로 표기가 돼서 이게 혹시 오류가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각 세워서 나오면 이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오류가 나지 않도록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96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은 전략적으로 잘 세우셨어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 있죠. 네. 이게 4차 추경의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거는 네. 같이.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요. 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2020년도에는 보건소에 하나 하고 네. 의료기관에 하나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부 쪽에 별도로 병원이 다시 개소되면 하시겠다. 하나 더 예. 두 개를 지금 설치할 설치 운영하시겠다. 네네. 똑같은 게 4차 추경에 나왔어요. 이 사업비가. 4차 추경에는 보건소 하나, 의료기관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의료기관 하나는 동부 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예. 서부 쪽에 병원이 또 신설이 되거나 이런 데에다가 그러면서 그 저희가 병원이 지원해서 신설이 되는 서부 쪽이면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우리 병원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네. 이런 쪽에 병원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2억입니다. 2억 이요? 일개소 설치하는데 2억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그러니까 호흡기 환자들 기침이나 콧물이 나오고 머리 두통이 있고 이런 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거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병원들을 해놓으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라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2억은 어떤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하시겠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설치비입니다. 설치 운영비? 네네. 설치비?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시설과 격리되어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설치비입니다. 이건. 그러면 그 병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병원에 가면 그 A라는 병원에서 그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쪽으로 가서 네네. 거기서 진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 정책 사업인데 그런 병원을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양주시가 굳이 뭐 어느 병원에다 어디에다 뭐를 주겠다 이런 거보다 앞으로는 정책 사업으로 이제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아마 지시를 할 거예요, 병원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도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지정을 받을 수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시설비를 양주시에서 해주겠다. 이거 국비 2억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아래 보면 한센인 가족의 날 운영비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네네.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도 한센인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명 정도가 40명 정도? 예, 음성 환자가 아직 네. 천성농원에 있습니다. 요거를 제목을 좀 달리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은 좀 어떤 그분들한테 어떤 그 차별에 대한 이런 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4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한센이라면 좀 사람들이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거는 100% 양주시 사업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그냥 뭐 사후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네, 그게 적절한가? 네, 이거는 한센인의 날에 소록도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센이날 운영비가 250이고 네. 한센이날 참가자 식비가 75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소록도까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업들은 옳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잘 고민해서 절차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집행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또 운영 물품 구입을 하시겠대요. 4,800만 원.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저기 8사단 의무대에 설치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는 그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진료소에 운영될 물품과 운영비입니다. 8사단에다가 지원해 주시겠다는 네, 거예요? 8사단 의무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네. 거기서 호흡기 클리닉과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그 선별진료소가 이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이걸 설치를 해서 네. 내년도 1월 2일부터는 거기 가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도 본의원이 계속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지금 한 2번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치할 때도 운영비 많이 조금 들었어요. 몇 천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거기 8사단으로 당초에 또 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글로 이사를 가서 또 운영비가 이렇게 되면 한 몇 억 정도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서 좀 고심해서 고민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이게 부분에서 의원님 네. 걱정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좀 단기간에 끝났으면 좀 좋을 일인데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닌데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옮겼을 때는 냉방 때문에 여름철 냉방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좀 이것이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별도 건물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설치하는 건 좋은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득이 설치하셔야 되고 우리가 계획해서 양주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거는 앞에다가 정문 앞에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어쨌든 그런 거는 잘 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99페이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250만 원씩 20종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종이 뭐예요? 정확하게 뭔지 지금 왜냐하면 이 1,700만 원인가요? 증액이 됐죠.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250만 원짜리 20종이라는 거는 250만 원어치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250만 원어치를 사는데 20종을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50만 원짜리 곱하기 20종입니까? 250만 원짜리 20종이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어치를 사는데 곱하기 20개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헷갈려요. 이 책자가. 이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0종이 뭡니까 이게? 저희 20종은 이거는 이제 집에서 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집에서 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의료 물품이나 소모품이나 처치용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고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필요한 뭐 영양제, 파스, 뭐
뭐 릴렉스 겔이나 기저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게 한 있습니다. 번에 250만 원씩 소요가 돼서 250만 원씩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250만 원어치를 20개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내역이 뭔지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세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수장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간판을 철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626페이지. 네, 네. 그 공식적으로 다 이거를 전체를 다 철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한우마을 특화거리라고 일부러 간판을 세운 거예요. 저기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예. 근데 이게 간판의 안정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이거를 철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양주골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문화 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양주골 취급하는 음식점이 이렇게 남아있질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음식 특화거리에서 그 명분이 좀 소실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간판이 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너무 노후돼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철거가 좀 네네.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대는 갑자기 기산 저수지나 그 아래 들어가면 무슨 저수지 아래에서 파주에서 같이 운영하고 양주시에서 네네. 운영하는 게 있죠. 네,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관광객들이나 다른 타시공구에서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명소로 또 네.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곳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상인들을 유의하신다면 이런 거를 뭘 철거하시는 것보다 단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하셨으면 그거를 위해서 좀 더 홍보 전략이나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전성이면 안전성 때문이라면 보완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그쪽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음식장들이 많고 그리고 파주시에서 관리하지만 일부러 밥을 먹으러 그 양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간판은 눈에 잘 띄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주시에 지정한 카페 거리 아니면 양주시에서 뭐 홍보하는 무슨 업체 뭐 이렇게 음식문화 거리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완전 철거보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자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